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타스에서 5급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일단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총 15회 동안 이제 헌법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강의고요. 이제 공강은 중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월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화요일은 10시 시작입니다. 제가 강의 전에 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의 진도표는 제가 넣어 놓긴 했는데요. 진도표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의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헌법은 여러분들이 전혀 예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은 예습을 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예습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헌법 과목이 이제 패스 페일 과목이기도 하고,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헌법 기본 강의를 한번 듣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좀 이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기왕 이제 지금 헌법을 들으실 때에 좀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세 시험을 준비하면서 함께 패스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쯤 출간될 건데, 굳이 제 교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집 하나 사셔가지고 복습하실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교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껍잖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뛰어넘는 것들은 제가 봐야 되나요? 변호사님들이 강의하는 것만 보시면 되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강의하는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는 것들은 강의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혹시 기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고요. 위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소로 학습을 하시기보다는 문제를 푸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헌법이 다른 법학 과목들 중에서 가장 양이 사실은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헌법재판소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판례를 쏟아내거든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쏟아낸 판례만 하더라도 4만 개가 넘습니다. 4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배우는 거는 이 헌법 전부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이론과 중요한 판례들, 그리고 현재의 조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판례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그 외에 추가로 학습을 원하신다면은 제가 강의하지 않았지만 기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위헌 판례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례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은 다 합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못 풉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은 절대 우리 시험에서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PPT로 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필기도 하겠지만은 PPT로 진행을 하는데, 이 PPT 자료는 제가 오늘은 이제 자료로 나눠드렸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 혹은 내일쯤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요거 별도로 제본을 해서 그냥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요걸 제본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PPT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재에 조금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했으면 PPT는 더 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교재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지역인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강의하면서는 이거는 우리가 2차 행정법이랑도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인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법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헌법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학에서
공법이라고 묻게 되면은 헌법과 행정법을 묶어서 공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행정법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파트들은 좀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는 그 교재는 그 헌법 총론부터 되어 있지만 제 강의는 기본권론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총론부터 진도를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헌법에 질려버릴 거예요. 아, 헌법 졸라 노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이 쉬운 기본권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1교시는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PPT 자료 보시면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OT를 좀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내용들은 이제 OT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배우면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헌법이라는 건 그 나라의 기본법을 얘기합니다. 기본법.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의 조직과 구성은 헌법을 토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이다 보니 헌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적인 법과 공적인 법들이 전부 다 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소송법적인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은요.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자,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100만 원을 갚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요, 이런 문제들을 자력구제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왜? 이거는 사적인 문제잖아. 그냥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었고요. 자력구제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걔를 때리고 물건을 뺏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생긴 게 민사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얘기를 하고 소를 제기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학에서는요, 무언가를 당하는 사람을 주로 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청구인, 피청구인,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당하는 분이 피상속인,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당하는 사람을 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를 제기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원고는 뭘 내냐면은 법원에다가 소장이라는 걸 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고소장이랑 소장은 또 전혀 표현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사소송은 그냥 사인 간의 분쟁이에요. 원래는 사인 간에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국가가 자력구제를 막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변호사 업무하다 보면은 의뢰인들이 찾아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보면은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사소송을 고소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냥 소를 제기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고소를 당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의뢰인들이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소송을 당했는데 저한테 빨간 줄이 그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했고 제기받았다라는 이력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도 내가 공직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인 간의 분쟁을 공적 기관이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절차일 뿐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을 했어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형사고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고소라는 단어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뭘까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는 걸 고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발이라는 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경찰에 찾아가는 걸 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갑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 그 갑이 저를 경찰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그걸 고소라고 하는 거고요.
갑이 아니라 그걸 듣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심한데? 라고 하면서 경찰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정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이 사람들을 형벌에 처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절차들을 우리는 형사소송 절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이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은요, 공직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거는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빨간 줄이 그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고 어떤 행위들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닌지를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딱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나라의 법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안전운전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경찰이 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잠시만 내리시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과속으로 인해서 저한테 딱지를 떼우겠죠. 그걸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통고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걸렸을 때는요, 그게 저의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지는 제가 과속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러면 저한테 과태료라는 게 날라옵니다. 근데 과태료라는 게 날라왔다고 해서 제가 전과자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소한 그런 위반들은, 그런 행정적인 질서를 위반한 사소한 것들로는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라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과자가 되지 않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하게 벌하자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거는요, 형법상의 벌을 부과하는 걸 형사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형법을 펼쳐보면은 형법에 벌의 종류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을 받으면 우리는 나한테 빨간 줄이 끄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주 나올 텐데요. 지금 제가 징역이라는 것과 금고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구치소, 교도소에 가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뭘까? 징역은요,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시험이랑 상관없는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력.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이제 일과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걸 징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과 시간 내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사람을 가둬만 두는 것을 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대부분 징역 몇 년 이상, 금고 몇 년 이상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다 보면은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징역이든 금고든 수험적으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람을 가두는 형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